4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도어 스태핑 부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2번이나 내려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어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힌 윤 대통령이 무려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겁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뜻이 이제는 야당과도 협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 변화, 그 기조의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1회 정도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정말로 큰 똥볼만 차지 않으시면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소통 노력과 변화 시도를 두고 여당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민주당에선 방식과 내용 면에서도 다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또 밝은 표정이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근데 적어도 본인이 그전에는 정치를 안 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고 그 인정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좀 정식으로 좀 하셔야지. 그걸 가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사 발표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얼뚱땅 그렇게 그런 형식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왕에 도어 스태핑을 재개를 하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이런 것들을 좀 재개하든가.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의 간담회 혹은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도어 스태핑 재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창 도어 스태핑이 진행될 당시엔 대통령의 메시가 너무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통령과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다시 살아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두 번째 주제, 명심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저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정을 내려놓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민주당의 뜻을 반영을 했냐라는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의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6선에 성공한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대표 지지층을 겨냥해 혁신 의장을 거론하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서 또 다른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나섰고요. 친명의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은 물론 김태년, 우원식 의원 등도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명심은 내게 있다라는 조정식 의원의 자신감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은근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성격상 어느 분이 원내대표든 국회의장이든 나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한테가 그건 덕담이고요.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2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랑 또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또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요. 여당과 야당 사이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장은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무소속 신분이 되는 국회의장은 항상 정치적 중립과 중재를 강조해 왔었지만 이번엔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기계적인 중립성을 거부하면서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친명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교통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데요. 박찬대 의원은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인물이자 당초 유일하게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친명의 김영진, 김성환 의원 등도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은 그전부터 최고위원 2명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미안해하셨죠. 이처럼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대표 의중이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4선의 김민석 의원 역시 오늘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박찬대 의원에게 명심이 향한 것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22대 국회 국회의장과 원내 1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명심. 과연 진짜 명심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